이탈리아 로마의 북서쪽 구석에는 신성한 기운이 짙게 감도는 땅, 바로 바티칸이 있다. 이곳은 전 세계 수십억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성지이자 독립된 주권과 완비된 정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자체 은행, 우체국, 라디오 방송국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오직 가장 평범한 생활 편의 시설인 이발소만은 없다. 매일 이른 아침, 바티칸의 성직자와 직원들이 예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고 싶다면 이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로 옆 로마 거리로 나가 이발소를 찾아야만 하며 때로는 며칠 전부터 줄을 서서 예약해야 할 때도 있다. 면적이 고작 0.4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상주 인구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초소형 국가에 왜 이발소 하나조차 없는 것일까? 이발을 하러 국경을 넘어 줄을 서야 하는 이 현상 뒤에는 어떤 국가적 정체성과 역사적 연원이 숨어 있을까? 겉보기에는 기이해 보이는 이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바티칸이 수세기 동안 이어온 역사적 선택과 현실적 조건이 함께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다. 이는 이 나라의 독특한 생존 방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앙과 세속적 생활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담고 있다. 바티칸의 미용실 부재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나라의 기본 개요부터 살펴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최근 업데이트한 정보에 따르면 바티칸 시국의 면적은 불과 0.44제곱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표준 축구장 3개 크기 정도에 해당하며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다. 걸음이 빠른 사람이라면 30분 만에 나라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다. 이탈리아 로마시에 완전히 둘러싸인 이 국중국의 상주 인구는 약 900명으로 이탈리아인이 주를 이루며 공식 언어는 이탈리아어와 라틴어이고 전 국민이 가톨릭을 신봉한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와 달리 바티칸은 정교일체 국가로 교황은 국가 원수이자 최고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겸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적 특성은 근본적으로 그 발전의 중심이 세속적인 민생이 아니라 종교적 사안의 계승과 전파에 있음을 결정짓는다. 바티칸의 상주 인구 구성은 이곳의 이발소가 필요 없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해준다. 이 주민들 중 대다수는 교황청 직원과 성직자이며 소수는 보안 및 서비스 담당자일 뿐 일반적인 의미의 상주 주민은 거의 없다. 이곳에는 일반 주민을 위한 주거지역도 가족이 거주할 아파트도 없으며 모든 인원은 교황청이 마련한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로마 시내에 거주하며 매일 바티칸과 로마를 오가며 통근한다. 이 성직자들과 직원들의 생활 리듬은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그들의 일상은 종교의식과 교황청 업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세속적인 삶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발과 같은 겉보기에는 기본적인 민생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건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은 900명에 불과한 상주 인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이다. 설령 모든 사람이 매달 한 번씩 이발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발소 한 곳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높은 지가와 운영 비용은 바티칸의 이발소를 열려는 누구라도 주저하게 만든다. 결국 종교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에게 있어 이용률이 극히 낮은 이발소를 짓는 데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 발전 방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티칸의 미용실 부재라는 현상은 건국 초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바티칸의 역사는 7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교황 스테파노 2세는 프랑크 왕 피핀으로부터 로마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하사받아 종교적 세속적 통치권을 확보하고 교황국을 수립했다. 1870년 교황국은 이탈리아 왕국에 병합되었고 그 후 약 50년 동안 역대 교황들은 바티칸 궁에 갇혀 바티칸의 포로로 불렸다. 이 시기 바티칸의 핵심 임무는 종교적 주권을 지키는 것이었기에 세속적인 민생시설 건설을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었다. 1929년 2월 11일 이탈리아 총리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하여 당시 교황청 국무장관인 페트로 가스파리와 라테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의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는 바티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바티칸 시국의 영토 범위를 0.44제곱킬로미터로 확정했으며 바티칸은 교황국의 멸망을 공식 인정하고 종교 업무 관리에 전념하기로 했다. 라테란 조약의 체결은 바티칸의 주권적 지위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중시하고 민생을 소홀히 하는 발전 기조를 정립했다.
조약은 바티칸의 핵심 기능이 가톨릭의 정신적 중심지로서 전 세계 가톨릭의 교무 관리와 전파를 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영토 범위는 좁고 주로 종교 건축물, 교황청 사무실 및 문화시설,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박물관, 교황청 국무원 등 핵심 건축물들이 바티칸의 거의 모든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 이발소, 슈퍼마켓, 영화관 등 세속적인 민생시설을 건설할 여유 공간이 전혀 없다. 조약은 동시에 바티칸과 이탈리아 간 인원의 자유로운 왕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관 검사나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바티칸 주민들의 일상생활 필요사항은 로마의 인프라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는 이발을 위해 국외로 나가기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바티칸이 별도의 이발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국민의 이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했다. 오늘날 바티칸 주민들의 이발 절차는 이미 정해진 패턴을 형성했으며 이발을 하러 국경을 넘어 줄을 서는 것 등 이 나라에서 가장 독특한 생활 풍경 중 하나가 되었다. 바티칸에는 이발소가 없기 때문에 이발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이웃스탄 로마로 가야 하며 바티칸에서 가장 가까운 이발소들은 주로 성 베드로 광장 주변의 로마 거리에 집중되어 있다. 이 미용실들은 대부분 수년째 영업을 해오며 이미 바티칸 고객들의 요구에 익숙해져 있으며 심지어 상당수의 미용사가 바티칸 성직자들을 위해 특별히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페루 출신의 미용사 마리오 레에스다. 마리오는 현재 37세로 3년 전 페루 이카에서 로마로 건너와 바티칸 근처의 한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단골 손님 중에는 현 교황 레오 14세, 본명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인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마리오와 교황 레오 14세의 인연은 평범한 이발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1년 반 전 프레보스트는 아직 바티칸의 한 추기경에 불과했다. 그가 마리오의 이발소에 들어섰을 때 독특한 억양이 마리오의 관심을 끌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프레보스트가 페루에서 수년간 거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리오 역시 페루 출신이었다. 같은 고향이라는 점이 두 사람을 금세 가까워지게 했고 이발할 때마다 페루의 음식, 축구,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보스트는 마리오에게 자신이 바티칸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손에 낀 주교 반지를 보여주었다. 그 후로 프레보스트는 매달 마리오의 이발소에 머리를 자르러 왔고 두 사람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을 쌓아갔다. 2025년 5월 교황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품에 안기자 프레보스트는 비밀회의에서 새 교황으로 선출되어 레오 14세가 되었다. 마리오가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이 오래된 친구의 머리를 다시는 깎아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감격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런데 2주 후 그는 프레보스트로부터 이발 예약을 위한 전화를 받았다. 교황은 심지어 마리오를 바티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이발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우정은 바티칸의 이발 출국 현실 속에서 따뜻한 일화로 남았다. 일반 바티칸 직원들에게 이발은 예약 대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티칸 인근의 이발소 수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바티칸 직원과 성직자 그리고 순례를 온 성직자 대부분이 이 편리한 이발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이면 이발소 앞에는 꽤 긴 줄이 늘어선다. 바티칸 직원들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대부분 1, 2일 전에 예약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바티칸에서 출발해 도보로 몇 분만 걸으면 국경을 넘어 로마의 거리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발이 끝나면 다시 걸어서 돌아온다. 전체 과정이 간단하고 편리하여 마치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걸어가는 것 같을 뿐 해외로 나간다는 위화감은 전혀 없다. 어쨌든 바티칸과 로마의 국경에는 세관도, 검문소도, 심지어 뚜렷한 표지판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노점이나 엽서 수레가 보일 때야 비로소 자신이 바티칸 영토를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발소가 없는 것 외에도 바티칸에는 다른 세속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는 이발소가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국가 규모, 인구수, 발전 방향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곳에는 공중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이나 직원들이 이용할 경우 로마 시내나 바티칸 관광지 내의 편의 시설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는 마치 화장실 한번 가려고도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슈퍼마켓은 없으며 바티칸 신분증 소지자에게만 개방된 슈퍼마켓이 단 한 곳뿐이다. 물가는 로마보다 약 30% 저렴하며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관이나 치과 진료소도 없고 심지어 신호등조차 없다.
국토 면적이 너무 작고 도로가 좁으며 차량 통행량이 극히 적어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호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족한 생활 편의 시설들은 바티칸의 핵심적 위치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바티칸은 평범한 세속 국가가 아니라 종교, 문화,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정신적 성지이며 그 모든 건설과 발전은 가톨릭의 전파와 계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주권 국가로서 바티칸이 작은 이발소 하나 짓는 능력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답은 분명 예다. 바티칸은 공업이나 농업 생산이 없고 천연 자원이 부족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다. 재정 수입은 주로 관광업, 우표 및 화폐 발행, 부동산 임대, 종교 은행 수익, 전 세계 신자들의 기부금 등에 의존하며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한다. 관광 수입만으로도 여러 개의 이발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바티칸이 이발소를 짓지 않기로 한 것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어쩔 수 없음보다는 능동적인 선택이다. 종교를 핵심으로 하는 이 국가에게 있어 땅 한 평 한 평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용률이 극히 낮은 이발소를 짓는 것보다 자원을 종교 건축물의 보수, 문화유산 보호, 교황청 업무 추진에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바티칸의 핵심 사명이다. 바티칸의 이러한 선택은 그곳의 인구 구조와 생활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티칸의 상주 인구 중 성직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들 성직자는 대부분 검소하고 엄격한 생활을 영위한다. 그들의 복장은 주로 긴 가운을 입으며 머리 길이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정이 있어 이발 빈도와 스타일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단순하다. 복잡한 이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로마의 이발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동시에 바티칸 직원들은 대부분 로마에 거주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은 본래 로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발, 쇼핑, 진료 등의 필요사항은 모두 로마에서 해결할 수 있어 바티칸이 별도로 관련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바티칸의 땅값은 매우 비싸서 땅 한 평이 금보다 귀하다고 할 정도이며 귀중한 땅을 이발소 같은 세속적인 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로 여겨진다. 주목할 점은 바티칸의 미용실 없음, 이발하러 국외로 나가줄 서기라는 현 상황이 주권 국가로서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현지 직원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마와의 왕래가 매우 편리하고 바티칸 직원들의 이발 수요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해외 이발은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흔한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티칸의 독특한 상징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바티칸을 방문하는 유명 인사들조차 로마에서 이발을 선택하는데 영국 가수 해리 스타일스는 한 인터뷰에서 로마에서 이발하던 중 새 교황이 선출되는 순간을 맞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발소의 이발사는 갑자기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교황님이 생겼다고 환호했고 그 후 그는 걸어서 바티칸으로 향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는데 이 경험은 바티칸에 이발하러 해외로라는 현상의 일화 중 하나로 남아있다. 역사적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바티칸의 이발소 부재 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정교일체 체제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756년 교황국이 수립된 이래 종교 문제는 항상 이 나라의 핵심이었으며 세속적인 민생은 언제나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렀다. 1929년 바티칸 시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된 후 비록 독립된 주권을 얻었지만 그 핵심 기능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전 세계 가톨릭의 정신적 중심지였다. 이러한 위치는 바티칸의 발전 중심이 세속적인 민생시설 건설에 두어지지 않을 것임을 결정지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바티칸의 존재 의의는 국민의 세속적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신앙을 계승하고 종교 문화 유산을 보호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발소와 같은 세속적 시설이 없다고 해서 전 세계적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바티칸의 면적과 인구 규모는 완벽한 세속 민생시설을 건설할 수 없음을 결정짓는다. 0.44제곱킬로미터의 영토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박물관, 교황청 사무실, 정원 등 핵심 구역을 제외하면 이발소, 병원, 학교 등의 시설을 건설할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 또한 900명 미만의 상주 인구는 이러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수요 규모를 형성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는 완비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티칸과도 매우 가까워 바티칸 주민들이 도보로 단 몇 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바티칸은 별도의 시설을 건설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일상생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바티칸과 이탈리아 간의 특별한 관계는 이발하러 해외로 나가기에 편의를 보장해준다. 라테란 조약에 따라 바티칸과 이탈리아 간에는 인원의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되며 비자 발급이나 세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바티칸 주민들은 로마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발소, 병원, 슈퍼마켓 등 로마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바티칸의 화폐는 이탈리아의 유로와 통용되므로 바티칸 국민은 로마에서 소비할 때 화폐를 환전할 필요가 없어 이는 해외 이발의 비용과 불편함을 한층 더 줄여준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 덕분에 바티칸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면서도 세속적인 생활면에서는 이탈리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너 속에 내가 있고 나 속에 내가 있는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바티칸에 이발소가 없다는 것을 일종의 불완전함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바티칸에게 있어 이러한 불완전함은 오히려 그곳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이 작은 나라는 이발소도 영화관도 공중 화장실도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종교 건축물과 가장 귀중한 문화유산, 가장 깊은 종교적 내실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티칸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머리 자르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며 로마 생활에 녹아들면서 종교적 신앙과 세속적 필요를 모두 챙기는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바티칸의 독특한 위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의 조화로운 공생을 드러내기도 한다.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바티칸을 찾고 있다. 이곳에는 이발소가 없어 머리를 자르려면 국경 너머로 나가 줄을 서야 한다는 현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은 놀라움과 호기심을 느끼며 심지어 일부는 바티칸 근처의 로마 이발소를 일부러 찾아가 바티칸 사람들을 위해 머리를 자르는 느낌을 체험하기도 한다. 이 이발소들은 바티칸과의 특별한 연관성 덕분에 로마 거리의 독특한 풍경이 되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게 만듭니다. 반면 바티칸 직원들과 성직자들에게 이발은 여전히 단순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국경을 넘어 줄을 서서 이발을 하고 끝난 후 다시 업무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종교적 사명에 전념합니다. 이러한 소박한 일상이야말로 바티칸의 가장 진실된 삶의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황국의 수립부터 이탈리아의 병합된 시기, 그리고 1929년 공식적으로 독립 주권 국가가 되기까지 바티칸은 줄곧 자신의 종교적 사명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세속적인 생활편의 시설의 부재는 바티칸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 기능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바티칸은 여전히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 성지로 매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순례를 위해 찾아오고 있으며 그 우표, 화폐, 문화유산은 세계 문화 보물창고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또한 이발소가 없어 머리를 자르려면 국경 밖으로 나가 줄을 서야 한다는 이 독특한 현실은 바티칸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아마도 미래에 바티칸이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민생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발소가 여전히 이 나라의 건설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바티칸에게 있어 그 가치는 세속적인 생활의 완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신앙의 계승과 전파에 있으며 전 세계 수십억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적 안식처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발하러 가기 위해 줄을 서는 이 독특한 생활 풍경은 계속 존재하며 바티칸의 독특한 풍경이 되어 이 작은 나라의 고집과 독창성을 증언할 것이다. 사실 바티칸의 이발소 부재라는 현상은 우리에게 각국의 발전 방향과 생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모든 국가에는 각자의 핵심 사명과 발전 중점이 있다.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어떤 나라는 문화 전승에 주력하며 또 어떤 나라는 종교 전파에 주력하는데 바티칸은 바로 후자의 전형적인 대표이다. 바티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은 나라에도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국가의 강함은 단순히 면적의 크기, 인구의 많음, 민생시설의 완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 핵심과 독특한 가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바티칸에는 이발소의 소란함도 세속적인 삶의 복잡함도 없다. 오직 성 베드로 광장의 고요함, 종교의식의 엄숙함, 문화유산의 무게감만이 있을 뿐이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사명에 전념한다. 그들에게 해외에서 머리 자르기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자 신앙과 삶을 조화시키는 지혜이다. 이 작은 나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종교와 세속의 조화로운 공생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서로 다른 문명의 다양성과 독특함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가 성 베드로 광장에 서서 웅장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우러러보며 이곳의 신성함과 위엄을 느낄 때 어쩌면 이발소가 없다는 사소한 현실을 간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한 현실이 바티칸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바티칸은 평범한 세속 국가가 아니라 신앙과 힘이 넘치는 영적 성지인 것이다. 이발소를 찾기 위해 줄을 서는 이면에는 이 나라의 확고한 신념과 선택, 종교적 신앙과 세속적 삶의 미묘한 균형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또한 세계에 남긴 독특한 흔적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바티칸에 이발소가 없는 것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역사적 배경, 인구 구조, 지리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정교일체의 초소형 국가로서 그 핵심 사명은 가톨릭 신앙을 계승하고 종교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민생시설의 건설은 항상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또한 0.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과 900명도 채 되지 않는 상주 인구로 인해 이발소의 존재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로마와의 편리한 왕래와 특별한 관계 덕분에 이발하러 국경을 넘어 줄을 서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현실은 바티칸의 주권과 영향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티칸만의 독특한 상징이 되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해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국가 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느끼고 신앙과 삶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체감하게 해주었다. 참고: 문서의 일부 내용은 AI가 생성했을 수 있음.